제목 그대로예요. 근데 여기 오늘 사진 한 장이 좀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. 울산 중3 학생, 동훈 삼촌 항상 응원할게요, 화이팅, 이런 화환인데 어제 여의도 한 빌딩에 둥지를 튼 한동훈 캠프,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무실입니다. 어제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. 과거 한 전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 정말 정치라든가 이런 그 식견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? 이기든 지든.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죠. 뭐 알려지기로는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에서는 화환을 뭐 마음속으로 응원하자, 보내는 건 뭐 나는 다른 응원으로 하자, 뭐 이런 취지의 글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현정 의원님, 네. 한 중3 학생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모양인데 오늘 몇 개 안 되는 화환 중에 떡하니 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요즘 뭐 중3들이 정치에 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렇게 지방에 다니거나 이럴 때 보면 주로 중고등학생들도 꽤 아마 와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. 아마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이제 어떤 롤 모델 같은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. 뭐 공부도 잘하고 또 검사로서 활동도 했고 또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3 학생이 이제 이렇게 지금 직접 보낸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위도훈이 거기에도 이제 아마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냈는데 아마 이제 다음 대선 때 되면 아마 유권자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. 사실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요. 제가 이번에 그 선거운동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.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도 꽤 이제 이 정치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. 선거운동할 때 와서 뭐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뭐 등등 이런 거 한다 보면 이제 정치가 단지 이제 어른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뜻이 실제 부모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, 예. 그리고 이들이 이제 좀 새로운 세대잖아요.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예. 새로운 세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할 것인지 아마 이제 정치인들은 앞으로 정치인들은 이런 거 고려해야 될 겁니다. 이제는 뭐 옛날 방식으로 어떤 뭐 누가 같이 밥 먹고 뭐 술 먹고 이런 것이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예. 실제로 이렇게 어떤 팬덤을 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제들을 발견해야지만이 예. 아마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이 화환을 뭐 직접 보내는 거는 자제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하자, 뭐 여러 다른 지지를 보내자는 게 이른바 한동훈 팬카페에 좀 있는 모양인데 이 중3 학생 땡땡땡 군, 동훈 삼촌은 저의 생명과 은인과 같은 존재, 생명의 은인 뭐 이러면서 팬카페에 글을 올렸던 지난달 얘기도 있어서 뭐 여러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두 사람.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, 네네.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화한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고 최근에 비대위원장을 내려놨을 때,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도 국회 앞에, 여의도 국회 앞에 또 화환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심지어 팬덤이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? 야당은 잘 모르겠고요. 여당에서 한동훈과 같은 그런 팬덤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? 제가 봤을 때는 찾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위두훈이 들어가 봤거든요. 지금 보니까 간만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예. 83,244명 예. 그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. 예. 이 정도 그 여당에서 이 정도 그 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하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인들을 여당에서 좀 잘 보듬고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뭐 화한,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나요?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뭐 취임 100일을 맞았었나? 그때 당시에도 저 화환이 있었는데 당시 그때도 뭐 박범계 전직 법무부 장관, 직전 법무부 장관이 뭐 본인도 화환 받았다, 안 받았다, 뭐 이런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얘기로도 한때 뉴스탑10에서 논평 이슈로 다뤘던 적도 있고 화환 얘기. 다시 좀 본론으로 와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캠프 분위기, 전당대회도 뭐 화환 중심으로, 지지자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좀씩 그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. 대산빌딩,
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캠프를 썼던 그곳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오늘도 뭐 실무체계를 갖췄는데 대변인으로 정광재 대변인 아까 저도 방금 방송 전에 통화를 했는데 대변인 캠프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 원외선 김종혁 조직부총장 오늘 뭐 다녀갈 정도로 이제 캠프는 본격적으로 가치를 올린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뭐 실무자급들 이제 이런 뭐 캠프가 아마 구성이 돼 있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합류하겠다, 돕겠다,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다, 뭐 이런 의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아마 어제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30명 정도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삼선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재 정치인들을 좀 보면 정치인들이 결국 다음 선거를 또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또 당면한 이제 지방선거, 대선 승리 뭐 이걸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윤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룹이 있었지만 예. 이게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고 이제 뭐 친윤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이철규 의원 이외에 뭐 별로 안 보이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의원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? 특히 제가 알기로는 TK 쪽 의원들이 고민이 꽤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TK, PK 쪽 의원들이 뭐 수도권 의원들은 사실은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의 어떤 민심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TK, PK 쪽 의원들은 자칫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갔다가 이게 뭔가 좀 용산에서 별로 안 좋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예. 뭐 이런 고민들 괜히 지금 뒤에 이야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눈치 보기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요. 예. 특히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도 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고 예. 지금 뭐 말로는 조경태 의원이 이제 캠프 자장을 맡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본인 특보단도 지금 발족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원희룡 전 장관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이 동조하신 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결국 이 의원들 중심의 새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의원들과 개별적인 스킨십이 많이 없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본인의 약점들은 좀 있습니다. 예. 아마 원희룡, 이 나경원 이 두 분들은 꽤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캠프 구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의원들 동원이나 이게 좀 쉬운 반면 사실 한동훈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본인 선거를 뛰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. 처음이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서만 배우면 안 되거든요. 선거라는 거는 현실에 일단 해봐야 되는 거니까. 예.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물밑에서는 제가 뭐 몇몇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. 어디로 가야 돼? 뭐 이런 이야기를 고민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예. 꽤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. 왜냐? 이것도 빨리 해야죠. 늦게 하면 사실은 이게 파이가 적어지거든요. 예.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TK, PK 의원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지만 국민의힘의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, 부산 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는 뭐 여러 가지 더 클 수밖에 없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출사표를 사실상 던진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23일 오후 2시 정광재 의원이 아니죠. 정확히 얘기하면 정광재 대변인이고 이번에 원외고 이번에 캠프 맡게 됐고 장동혁 의원이 이제 정무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이른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럼 다른 후보 몇 면들 지금 캠프를 어떻게 꾸리는지도 만나보겠습니다. 세영주 대변인. 네. 뭐 나경원 의원 진짜 출마할진 봐야 되겠지만 네네. 조경태 의원이 거의 뭐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좌장 역할을 할 거라 알려졌고 원 전 장관은 지금 여러 합류 인사들을 모으는 중인데 저도 원 전 장관 캠프에 오늘 방송 전에 좀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꽤 예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전언도 분명히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 전 장관 쪽은 일단은 친윤계 쪽에서 사람 모은다면 아직 고민하고 있는 TK, PK 쪽 의원들이 주축이 될 공산이 큽니다.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의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것인데 오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알려진 거는 뭐 김희정 전 죄송합니다. 여가부 장관이나 예. 저기 전희경 뭐 전 대변인 이분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는 대세로 다 줄을 섰다. 그렇게 보이고요. 일단
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계 중심으로,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쪽 캠프는 예.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나 뭐 그다음에 박정훈 의원이나 이쪽으로 무게를 실은 거 보면 공격수들이 많이 포진이 됐어요.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입들이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스피커들이 그쪽으로 기운 거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시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.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. 아주 줄이 길다라고 듣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거예요.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동물적으로 합니다. 예. 그래서 김기현 대표 때도 용산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때 어땠습니까? 다 그리 갔잖아요. 예.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나경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도 좌절감이 크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영역이 없습니다.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일단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예. 가긴 가지만 여기도 따지고 보면 친윤계가 총선 이후에 거의 패족의 수준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많이 붙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. 용산에 견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전 위원장이 대세는 대세다는 서영주 대변인 말씀이신데 잠깐만요. 저희 그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전반적인 전당대회 얘기. 앞서 유영아 의원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인 유영아 의원이 이 공교로운 시점에 SNS 글을 하나 올려서 저희가 아까 여러 논평을 했는데 저희 뭐 채널의 정치부 취재하기로는 유영아 의원의 이 얘기 기다려야 더 큰 것을 담는다. 이 얘기는 뭐 팩트 체크 차원에서 유영아 의원 본인은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관계 차원에서 한번 유 의원의 입장과 의견을 한번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무더위만큼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확 뜨거워진 느낌은 분명해 보입니다. 원희룡 전 장관의 참전 얘기까지 저희가 뉴스타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.